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지금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 강사 최창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수능도 50일 남았네요. 지금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잘 정리해서 이제 수능 보는 일만 남았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사실은 온전히 2학년, 3학년의 생활이 이전에 이제 선배들이 경험했던 2학년, 3학년 삶이 아니라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와중에 이제 주변에서 확진이 되고 또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본인이 확진이 나서 자가격리 되고 몇 주 동안 또 외출도 못하고 이런 진짜 또 험난한 지금 여정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남은 50일 건강 조심하시고 개인 위생 방역 철저히 하시고 걸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지금 와서 걸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수능 때까지 잘 관리하셔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뭘 준비했냐면 여기 제목 그대로 적혀 있죠. 50일 동안 국어 성적 올리기. 자, 50일 동안 지금 남은 50일인데 이 50일 동안 어떻게 하면 국어 성적을 좀 올릴까에 대한 학습법에 대한 영상을 오늘 좀 올리려고 합니다. 이 50일이 남고 나면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지금 이렇게 공존하고 있냐면 뭘 해야 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이제 수능을 다가오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분명히 수능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지금 이제 요 시기가 되면 정말 수능이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지겹거든요. 이제 빨리 끝나고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수능이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일은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수능이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일은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일 나면 난리 납니다. 지금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건 정말 많은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 아이러니 속에서 수능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와 수능이 지금 당장 내일이면 안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즉 그 많은 해야 할 것 중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좀 소개해주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상 잘 보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한 번도 이제 그런 말씀 잘 안 드렸는데 구독 좋아요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 영상이 또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일 동안 국어 성적 올리기. 일단은 지금 제가 작은 챕터로 몇 개를 올렸냐면 크게 네 가지를 지금 여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가 기출문제 활용법. 이제 50일 남고 나면 기출문제 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죠? 50일 동안 어떻게 기출문제를 할 건가에 대한 활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EBS 연계 활용법. 이제 EBS 연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수능 특강 수능 와서 아직 다 못 끝내셨죠, 그죠? 아직 밀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설 모의고사 활용법.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종류의 사설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요 영상은 그 사설 모의고사들 중에서 어떤 모의고사가 좋다라는 소개보다는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화자가 원매. 이제 이건 어떻게 공부할 건가. 이 선택 과목 이거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 4개 챕터로 나누어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일 동안 국어 성적 올리기 첫 번째 기출문제 활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기출문제라는 걸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반드시 풀어야 된다. 일단 여기는 이 생각에는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시험을 푼다고 할 때 그 시험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고 현재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출제가 됐고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이렇게 뭐 수록이 돼 있으며 지문은 어떤 식으로 선별됐고 하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 지금 올해 수능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가닥도 잡힐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출 문제를 모두 풀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은 50일 동안은 무조건 기출 문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보는 게 좋으냐? 지금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범위는 5개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왜 5개년이냐? 이게 사실은 5개년인 이유가 뭐 그냥 얘기하기 좋으니까 더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기 좋으니까도 있는데
이 5년 이전의 수능은 약간 물수능이었어요. 우리 물수능 얘기 들어봤죠. 그때는 97, 98이 1컷이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쉬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쳐야 될 수능은 이번 9월 모의평가가 사실 성적이 튀어서 그렇지 대충 90점 초반 정도 이루어지는 형태의 수능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90점 초반이라 그러면 꽤나 난이도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한두 지문 정도는 무조건 킬러가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5개년 이상 지문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 5개년 정도, 5개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년 정도의 5개년 정도를 하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수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6월, 9월도 있는데 이제 6월하고 9월은 후순인 거예요. 6월, 9월보다는 수능이 무조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출제위원이 6구 수능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6구 수능이 같지 않습니다. 6월, 9월은 보통 검토위원이나 그해 신규 출제자로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 와서 이제 문제 출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과연 문제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체크하고 하기 위해서 이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게 여러분한테는 수능을 대비하는 형태의 수능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면 출제위원한테는 출제를 하는 형태, 그러니까 출제를 하는 어떤 방식 이런 걸 연습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능은 그 6개월을 통해서 얻어진 출제자들 중에 충분히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제자들을 집어넣어서 기존 출제자들과 함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시험이다 보니 아무래도 6개월은 문제가 약간 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6월, 9월이 그래요. 올해 6월, 9월이 6월 달은 문제를 조금 쉽게 낸다는 게 너무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9월 달은 문제를 조금 쉽게 낸다는 게 너무 쉬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난이도를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6개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지금 이게 학기 초고 뭐 3학년 시작쯤이다 그러면 6개월을 반드시 풀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5개년 수능을 먼저 풀고 5개년 수능을 먼저 풀고 자 정리하면 5개년 수능을 먼저 푸는 거예요. 그리고 6, 9월은 딱 올해 봤던 6, 9월과 작년 6, 9월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그러면 한 7개 정도가 나오죠. 수능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7개, 9개네. 여기 2개, 여기 2개, 모두 9개네. 그러면 9개쯤 되면 지금 남아있는 주차가 한 6주 정도 남았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수능을 일주일에 되도록이면 한 회 이상 볼 것. 그러니까 특히나 올해 지금 6개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마지막에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지막에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6주니까 수능 5개와 작년에 지금 봤던 6개월 정도를 섞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 본 다음에 마지막 주차에는 올해 나왔던 6월과 9월을 둘 다 분석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되도록이면 1회 이상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때 풀 때 뭘 어떻게 푸냐 하면 이걸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어쨌든 시간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 뭐 이를테면 마더텅이라든가 뭐 매산문이라든가 자이스토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문학 독서 형태로 나눠져 있는 거 말고 되도록이면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교재를 좀 사기가 그러면 출력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출력. 선생님 그러면 해설지가 없잖아요. 자 해설지는 모의고사 형식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마달 있고요. 마르고달도록 있고 그 다음에 또 마더텅에서 나오는 빨간색 교재 뭐 이런 것도 있죠. 연도별로 되어 있는 거 그것도 좋은데 EBS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해 수능을 출력을 하시고 거기에 보면 EBS에 보면 EBS에서 해설을 달아놓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싼 돈 주고 문제집 사지 마시고 그냥 EBS 홈페이지에 가서 그걸 비포 사이즈로 출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 거기는 해설지 출력하거나 아니면 그 띄워놓고 그렇게 해서 오답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5개년 수능을 일주일에 한 회 이상은 무조건 풀어준다. 그러면서 이걸 뭐 하셔야 되냐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는 모의고사를 이미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가지고 답도 다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이 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기억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걸 통해서 뭘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연습은 두 가지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시간을 어떻게 조율할 건가, 시간을 어떻게 조율해서 문제를 풀 건가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분명히 내가 한번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따로 기출문제를 푸셨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인강을 들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데이터 등등의 문제집을 풀었어도 기출문제집은 한 번 정도 풀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문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문, 어려움을 겪는 지문들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지문 분명히 풀었고 알고 다 하는데 왜 읽을수록 어렵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오답 정리까지 다 끝냈던 문제인데 지금 와서 풀어보니까 또 틀리는 문제가 있을 거고, 심지어 심각한 경우는 맞았는데 또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맞았었는데 지금 와서 틀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경험을 겪은 지문들 위주로 해서 오답 정리와 함께 지문 정리까지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벌써 이미 기출문제를 한 바퀴 돌렸어, 두 바퀴 돌렸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더 돌리면서 또 틀려?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점들을 반드시 파악하는 게 이 문제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풀었던 문제를 또 풀면서 내가 또 틀리고 또 어려움 겪는 그런 지문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복습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거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5개년 수능이 중요한데 그 5개년 수능에서 나왔던 걸 다시 한번 더 풀면서 전반적으로 시간 조율도 한번 해보시고, 만일에 어려움을 겪는 지문이 있다면 그 지문은 철저하게 지문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기출문제 활용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걸 모의고사처럼 풀라고 그랬잖아요. 모의고사처럼 풀라. 그러면 얘를 모의고사처럼 정리를 하되 이거 하면서 나만의 루틴이라 그러지. 나만의 루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서를 먼저 푸는 게 좋을까? 문학을 먼저 푸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순서 있죠. 그죠?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 요거 하나. 순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이건 순서란 건 문학 독서의 순서뿐만 아니라 지문 간의 순서도 마찬가지야. 가장 어려운 지문을 나중에 풀 건가 말 건가, 이걸 앞으로 당겨서 풀 건가 말 건가 하는 것들이 있지, 그지? 이런 순서들 하고, 그다음에 문제 유형들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 푸는 게 좋을까? 문제 유형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특히나 자주 틀리는 문제는 분명히 문제 유형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혼자 힘으로 좀 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변에 국악원을 지금 다니고 있다면 만약 국악원을 다니고 있지 않고 혼자 지금 독학하고 있는 처지라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해서 가서 이 문제 계속 틀리는데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아무래도 그게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어떤 선생님으로서 훨씬 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접해봤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 솔루션을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 솔루션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문제형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을 노트에다 정리를 해서 내 나름대로 단권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노트는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시험장에 갈 때 요거를 챙겨갈 겁니다. 알겠죠? 챙겨갈 것. 그래서 나는 주로 이런 문제를 틀렸어.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나는 저런 문제 풀었어. 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순서는 요게 맞고 요렇게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만일에 지금 나만의 루틴 만들고 이런 게 좀 불가능하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게 풀고 난 다음에 자신의 소감 같은 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소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 된 점, 이따가 이제 제가 자세 모의고사 가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잘 된 점, 잘 안 된 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잘 된 것과 잘 안 된 점 등을 조금 이렇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두시면 나름대로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점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 그걸 고쳐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는 기출 문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풀면서 약점 보완 용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자, 그다음 이어서 할게요. 자, EBS 연계 활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EBS는 올해 이제 70에서 50%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50%로 줄었으니까 아무도 연계를 많이 못 느끼겠다. 그런데 이번 6월과 9월에서 뭘 느꼈죠? 오히려 연계가 더 된다는 걸 느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EBS 교재는 무조건 한 번은 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볼 것. EBS는 무조건 한 번은 보셔야 돼요. 선생님 저 수능 특강 수능 와서 손도 안 댔어요. 저 어떡하죠 그러면? 자, 그러니까 진짜 난리죠. 그러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금 없는데. 그렇다고 국어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탐구도 해야 되니까 이거 무작정 다 보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대신에 나올 만한 지문들을 좀 우선순위로 잡되. 자, 기준 봐봐. 첫 번째. 일단 문학은 다 본다. 문학은 다 본다. 특히나 문학 중에서 내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부터 본다. 선생님 저는 고전시가 매우 약합니다. 그러면 고전시가 보세요. 그래서 만약 연계다 나오면 짱이잖아. 선생님 저는 현대 소설이 약해요. 보세요. 보시면 되지. 그러면 뭐 한다고? 그러다 나오면 짱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연계라는 건 나오면 나한테 큰 도움을 줄 거기 때문에 일단 취약 영역부터 내가 차근차근 끝낸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마 9평 전, 6평 전에 꼭 봐야 될 지문이라고 찍어드린 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커뮤니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영상들 중에서 아마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라고 찍어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거기 지금 몇 개가 지금 빠져 있긴 한데, 게다가 또 6골 나왔으니까 6골 나온 것들은 안 나오거든요. 그냥 그것도 좀 지워져야 되고 하여튼 그런 보정이 좀 필요한데, 요거는 제가 조만간 리스트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꼭 봐야 될 질문들 리스트를 한번 올릴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가서 거기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이해가 됐죠? 제가 올려드린 것부터 차근차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어디까지 볼 건가? 잘 봐. 문학은 시하고 소설이 있어. 시는 되도록이면 주제 위주로 정리를 좀 하세요. 주제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고, 소설은 어떻게 하냐면 전체 인물 관계를 중심으로 관계를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정리하냐면, 잘 봐라. 작품이 있으면 한 줄 거기다가 뭐 밑줄 달아 이거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A라는 시가 있어. 그럼 A라는 시는 주제는 얘. 요렇게만 튀어나올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 B라는 소설이 있어.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 얘랑 갈등하는 애는 누구? 뭐 때문에 갈등해? 정도만 요렇게만 나올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꼼꼼한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하고 소설에서 큰 틀에서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거기 있는 거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 해제 넘겨가지고 주제 확인하고 그 주제로 다시 한번 더 해석해보고. 됐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BS 연계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독서가 있죠. 독서는 요거는 배경상식 만들기. 자, 배경상식 만들기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지금 뭐 과학이라든가 기술 아니면 경제라든가 법, 요렇게 제재가 어려운 것들이 있죠. 요런 것들 위주로 해서 내용 정리하는 겁니다. 얘는 내용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만간에 이제 어떤 영상을 제가 준비하고 있냐면, 여기 이제 올릴 영상인데,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법이나 경제 혹은 과학이나 기술 지문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것들을 좀 해설하는 강의를 좀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제 뭐 독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손을 댄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아질 일은 없을 테니까 일단 그런 상식들을 좀 키워가는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영상 본 친구들 중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독서 지문 중에서 요거는 꼭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그 지문은 해설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매주 몇 개씩 올려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배경식 만들기 해서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여기는 이 문학은 요렇게, 독서는 요렇게 정리를 해서
한 번은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 우선순위 못 정했으면 제가 올려드렸던 그 우선순위 이렇게 별표 쳐드린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한번 체크하셔도 좋고요. 제가 아래쪽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이제 그거를 못 봤다, 그거 없다, 혹은 이제 학교나 뭐 혹은 뭐 기타 등등 학원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일단 그거 위주로 먼저 공부합니다. 다른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취약한 거, 내가 어려워하는 거,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과학기술, 경제, 법 중에 내가 어려워하는 거 위주로 먼저 선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서 EBS 연계를 활용하는 걸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설 모의고사 활용법. 이게 시중에 사설 모의고사 많아요. 뭐 이제 뭐 이름 얘기해도 되겠지? 이감도 있고요, 그죠? 이감, 상상, 뭐 바탕, 한수, 뭐 요런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플러스 이제 뭐 기타 등등 인강 선생님들이 제공해주는 자체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EBS에서도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나오니까 EBS 파이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중에 서점에 팔고 있는 봉투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사설 모의고사는 있으면 매우 좋아요. 있으면 좋으나 아무거나 하지 말자. 아무거나 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거나 하지는 말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이 사설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시간 조절용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시간 조절 연습 및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쓴다. 요거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무래도 사설 모의고사에는 연계된 지문의 변형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실전 같은 느낌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왜 이게 아무거나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가 지금 나오는 게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구할 수는 있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 내가 구해주는 대로 뭐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뭐 이상한 사이트 뭐 자료 이렇게 하는 데서 이렇게 서로 공유도 하고 불법으로 공유도 하고 하는데, 그냥 그거 이렇게 화면 표지 질도 안 좋은 거 그냥 막 출력해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정말 모의고사처럼 연습을 하려면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모의고사를 구입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되도록이면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면 그냥 스탬플로 찍어가지고 엉성하게 그냥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넘기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좋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넘겨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넘기는 그 맛에 OMR 카드까지 마킹해서 나름대로 점수도 내고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들 겪는 게 무척이나 소중한 경험인데, 이걸 그냥 그 시커멓게 제대로 스캔도 안 되는 거 막 아무거나 출력해가지고 막 보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중에 가면 그 서점에 정말 수많은 봉투 모의고사들이 있어요. 막 그 뭐 유명한 인강사 얼굴도 막 그려놓고 한 그런 모의고사들이 있는데, 그런 봉투 모의고사들 사실은 검증도 안 돼 있고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경로로 만들어진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모의고사를 이렇게 함부로 막 사가지고 그냥 양치기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정상적인 경로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모의고사를 사서, 그러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모의고사들 괜찮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심혈과 공을 기울여서 올해 나왔던 연계지문 잘 변형해가지고 넣어놨으니까 이런 걸 사보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보지 마시고 아무거나 막 복사해가지고 막 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정말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지 형태로 돼 있는 거, 그런 실전 연습하는 거,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선택은 중요하지 않아요. 뭘 선택해도 괜찮은데 되도록이면 정말 실전 느낌이 나게끔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아침 8시 40분부터 딱 80분간 시험 보는 거고요. 만일에 내가 아침에 8시 40분에 시험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은 학교를 가고, 학교에 가면 집중하기 힘들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그 시간에 아침에 학원이 있어, 과외가 있어, 뭐 수업이 있어. 그럼 못 하잖아.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시계를 스탑워치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스탑워치 쓰면 안 돼요. 스탑워치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시계를 8시 40분으로 작동을 시킨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손목시계를 8시 40분 맞추는 거야. 그냥 딱 정확하게 그렇게 맞춰서 실제로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정확하게 내가 그 시간에 문제를 푸는지 이렇게 실전 느낌 나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막 시계 보고 자 지금 저녁 7시니까 지금부터 8시 20분까지 이런 거 말고 시계를 8시 40분에 맞춰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계를 맞추든가 아니면 사실은 그 시간에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에 반드시 뭐냐면 OMR까지도 같이 좀 마킹을 하고 가능하다면 가채점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건 뭐 굳이 필요 없어요. 연습장 같은 거 찢어가지고 가채점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볼 수 있도록 완전히 실전 느낌 나게끔 이 사설 모의고사는 그렇게 활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그다음 두 번째 끝나고 나면 당연히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를 해야죠. 틀린 문제나 혹은 고민했던 문제 맞추긴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오답 정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면서 보통은 이제 이런 사설 모의사들이 EBS 교재를 연계해놨기 때문에 오답 정리하면서 연계 지문 등도 복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 수록했을 때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각 업체도 자기들 적중해야 돼. 그냥 적중해야 되니까 그거를 봐가지고 연계 지문을 반드시 이제 복습을 하면 그게 이제 중요도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복습의 거리도 씁니다. 이해가 됐죠? 그렇게 복습의 거리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얼마나 해주는 게 좋으냐면 주 1에서 2회는 해야 된다. 무조건. 이거 나중에 몰아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거 좋지 않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끝나면 제대로 분석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야. 특히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나만의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랬지. 그지? 이렇게 나만의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나만의 루틴을 그대로 적용됐는지를 이렇게 확인해야 돼. 지금 내가 순서대로 푸는 것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적용 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용 훈련해서 정확하게 지금 내가 뭐 바라는 루틴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 1, 2회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지금 한 6주 남았으니까 6번은 풀어야 되겠지, 그지? 뭐 온라인상에서 구입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함부로 사서 막 아무거나 막 풀지 마시고 양을 또 많이 가져간다고 좋을 문제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꼬박꼬박. 그러면 기출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풀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갈게요. 화작하고 원매입니다. 화작하고 원매는 제가 왜 묶어놨냐면 이거는 본질이 똑같아요. 같은 본질이야.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 양이 중요합니다. 문제 양을 많이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에 최소한 꼬박꼬박 이제 화작하고 원매 이제 물러설 것도 없잖아. 이거 선택 과목 다 맞아야 되거든.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5에서 10문제 이상은 문제를 푸셔야 돼. 가장 좋은 건 한 세트가 11문제니까 그 11문제를 매일매일 푸시는 게 좋은데 문제거리 그다음에 이거 지금 자료는 대략적으로 지금 나온 건 일단 기출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죠? 근데 매체가 기출문제가 없지. 매체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는 뭐가 많으냐 하면 엔제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화법과 장문 엔제, 언어 매체 엔제, 엔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엔제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이거 무조건 11문제를 맞춰서 풀어도 좋고 만일 그게 안 된다면 하루에 5에서 10문제는 꾸준히 문제 풀면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언어 여기는 이 문법은 지금 와서 개념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 문제를 풀면서 뭘 해야 되냐면 되게 부족한 개념이 뭔지 부족한 개념이 뭐였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항상 틀리는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완을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50일 동안 여러분의 핵심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된 거에 대한 보완이고 그 안에서 문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계속 끊임없이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을 좀 내주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모든 공부엔 질적인 공부와 양적인 공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가장 밸런스가 맞도록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시기에 공부가 나름 나는 잘 돼 있어서 충분히 정리만 해도 승부가 가능한 친구들은 질적인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양도 늘려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만일에 지금 성적대가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무조건 양을 최대한 늘리세요.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마세요.
이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여러분의 책꽂이를 봅니다. 여러분의 책꽂이를. 여러분의 지금 책꽂이를 보면 수많은 국어 문제집들이 꽂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보기에 좋아서 산 거, 선생님이 사라고 해서 산 거, 친구들이 사니까 좋아 보여 산 거. 그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경로로 구한 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집 다 끝낼 수 있나요?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어차피 그거 다 버릴 거예요. 내년에 다시 보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고3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한 권 한 권 그 문제집 끝낸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저런 것들 공부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지금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뭐든 지금 내 손앞에 잡혀 있는 건 끝낸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새로운 문제집 새로운 거 사지 마시고 있는 거부터 먼저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 때 딱 끝나고 나면 남는 교재가 단 하나도 없도록 모든 교재를 다 풀어서 어차피 버려야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가장 올바른 공법이다. 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특강 비문학 중에서 혹은 수능 완성 비문학 중에서 이 질문 설명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 질문은 제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질문들이 있으면 지금 이 영상의 댓글창에다가 쭉 달아주면 이게 뭐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무슨 교재 몇 페이지에 어떤 질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특별하게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영상으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50일 정말 건강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시험 치를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기원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